이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는지, 어떤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킹드루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들도 있고 안 기다려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죽지 않고 또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킹두류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누구인지 영상을 보다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나락을 갔는지, 제가 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 동안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 하나로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는 말고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납득이 가셨다면 이후에 계속 올리게 될 저의 추가적인 영상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는지, 어떤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직 기자이자 현재 유튜버인 이진호, SBS 기자 강경윤, IPQ 엔터 대표 윤혜영, 언론인 신익준, 변호사 노종원, 변호사 서유경, 감귤 농부 킹두류,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해서 임지웅을 담그려고 한 사건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X 템퍼링 사건. 템퍼링이란 이미 한 곳에 계약을 맺은 사람이 허가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적을 하기 위해 하는 불순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메가X 템퍼링 사건은 오메가X 멤버들이 원래 소속사였던 스파이어 엔터의 허가 없이 IPQ 엔터로 이적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 일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오메가X의 원래 소속사인 스파이어 엔터의 대표인 강성희 대표가 피해자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과정은 여기에 요약해서 써놓았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예전에 제가 올렸던 관련 영상들의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7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로 이어져 있는지 정리한 그 카르텔에 대한 관계도입니다. 이 관계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저를 담그려고 했는지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이어 엔터 대표가 오메가X 멤버들에게 폭언을 했다라는 폭로에 대한 트윗이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SBS 기자 강경윤이 그 내용을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기사를 쓸 때 검수를 받는 시간이 있는데 1시간 만에 처리가 됐다는 거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기자 강경윤이 오메가X에 대한 취재 자료를 모두 노종원에게 넘겨줍니다. 노종원은 윤혜영의 변호사이자 이진호의 변호사입니다. 오메가X가 템퍼링으로 스파이어 엔터에서 IPQ로 이적하자 스파이어 엔터 대표 강성희가 그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태를 누군가가 인지웅에게 제보했습니다. 그래서 인지웅은 스파이어 엔터의 취재를 갖고 그 내용에 따라 오메가X의 템퍼링을 유튜브에서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폭로 영상이 올라간 당일 서유경 변호사가 인지웅에게 컨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지웅은 서유경에게 법률 자문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는 서유경 변호사가 저의 편인 줄 알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IPQ 측의 윤혜영 대표는 변호사 노종원,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와 함께 인지웅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IPQ 측의 말을 믿은 이진호는 인지웅을 저격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그러던 중 인지웅의 라이브 방송 중 채팅창에 킹두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킹두류입니다. 저의 라이브 방송에서 킹두류는 저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것이 기분이 나빴던 킹두류는 저를 저격하는 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격 방송을 하던 킹두류는 이제는 아예 IPQ와 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IPQ 대표 윤혜영과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윤혜영 대표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으니 이건 불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서유경이 킹두류와 접촉을 하게 됐고 서유경은 윤혜영과 연애 중인 이 마성의 남자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서유경은 인지웅의 법률 자문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킹두류에게 넘겨줍니다. 자신의 정보가 전부 적에게 노출된 꼴이 되어버린 인지웅은 자신을 저격하는 이진호의 영상들에 반박하며 싸워보려 하지만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오메가X의 멤버의 아버지이자 언론인 신익준은 모종의 방법으로 인지웅의 초본을 얻습니다. 초본에는 인지웅 어머니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익준은 그 초본을 킹두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킹두류는
인지웅의 엄마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췌장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인지웅은 이러다가 더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때부터 잠적했습니다. 인지웅을 담그는 데 완전히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련의 과정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게 고작 7명 정도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해서 사람 하나를 병신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메가X 영상을 올린 당일 서유경 변호사라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영상이 법적으로 싸울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법률 상담을 제안을 했고, 제가 상담을 위해 제공한 자료들은 어디에도 유출되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서유경 변호사가 저를 도와줬다라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이후에 서유경 변호사가 제가 준 모든 자료를 킹두류와 IPQ 측에다가 제공을 했다라는 것을 이번에 킹두류가 제보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인지웅이 기자들을 만나고 다닌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저희 사무실에서 이진우 기자님 협박 녹취록 틀어줬었고, 근데 사실 이것도 변호사 의무 위반이긴 한데 지켜주셔야 돼요. 다 얘기할 것 같으면 다 얘기했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의무 위반이니까. 아니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고. 이 자료는 노종원 변호사님도 못 봤을 거란 말이에요. 서유경 변호사는 인지웅 씨가 먼저 찾아와서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하는 등의 지금 플러팅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좀 했어요. 저는 서유경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한 적도 없고요. 카톡을 보시면 먼저 연락이 왔고. 근데 일단 서유경 변호사가 저한테 자료를 줄 때에는 이러한 자료를 넘겨주는 것에 제약이 있으니 절대로 밖에 약간 세어나지 않게 비밀을 해달라고 하면서 좀 저에게 제공을 했거든요. 거의 매일 연락을 저한테 해왔었어요. 제가 이제 방송하면 언제 끝나는지 보고 있다가 전화 와서 2-3시간 정도 동안 좀 계속 통화를 저한테만 뭐 플란다스의 드류, 왕드 이렇게 그리고 밤에 연락을 와서 저를 위해 좀 이제 타로점을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를 위해 오메가X 사태를 승리를 이끌려고 민변에도 가입을 했다. 내가 이 정도까지 도와주고 있으니 그만두지 마라. 자, 킹두류가 처음에 IPQ와 컨택을 하게 된 건 오메가X 멤버의 아버지 신익준 씨를 통해서입니다. 인지웅을 공격하는 것에 공이 크다면서 감사 인사가 먼저 왔고, 이를 통해서 오메가X 쇼케이스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윤혜용 대표와 킹두류는 안면이 생기게 됩니다. 인지웅 관련 공모를 하던 둘은 불륜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킹두류는 윤혜용 대표가 하는 이야기라면은 뭐든지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윤혜영 대표 편을 만들 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공모 끝에 저는 유튜브에서 나온 여러 문제들과 어머니의 췌장암 재발, 암 투병으로 실제로 유튜브에서 잠적을 했습니다. 인지웅 잠적 후 목표를 잃은 윤혜영 대표는 킹두류를 회사 IPQ 지하실로 불러서 감금, 폭행 후 블랙박스, 데스크탑, 핸드폰 등 기록을 모두 압수했다고 합니다. 그때 지하실에서 문신한 남자 IPQ 직원이에요. 또 다른 한 명 남자 IPQ 이사가 욕을 하면서 저를 감금했고, 윤혜영 대표가 그 이후에 내려와서 남자 둘을 뒤에 세워둔 상태로 저에게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IPQ에 이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가 쓰게 돼요. 뭐 10억 배상, 그리고 어디 가서도 뭐 이제 IPQ나 오메가X 그리고 서유경 변호사에 대해서 뭐 절대로 이제 발설하지 않겠다는 그런 윤혜영 대표랑 사귀고 있을 당시에 관련된 투자금을 이제 제 명의로 된 그 유한회사를 세워가지고 투자를 받자라고 저에게 설득한 적도 있는데 IPQ의 상황은 좋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때 제가 그 회사를 받았으면 저는 지금 아마 수십억 단위의 좀 소송을 제가 받았을 확률이 되게 높았겠죠. 이런 시달림의 결과 킹두류는 인지웅에게 이진호가 허위로 경력 조작 논란을 만든 전말 등을 포함하여서 IPQ의 모든 상황을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킹두류의 제보로 인해서 이 사건에 유튜브와 여론에 영향력이 있는 여러 기자들이 개입이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신익준 씨입니다. 전직 기자, 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처장입니다. 신익준 씨는 오메가X가 IPQ로 이적이 되자 개인적인 적금을 윤혜영 대표에게 전달하는 등 아들의 가수 활동에 더해 더 깊은 관계성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오메가X의 템퍼링을 주장하자 신익준 씨는 킹두류에게 저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공합니다. 제가 그 부산에 있는 인지웅 씨 어머니 집 앞에 가서 인지웅은 사기꾼이다, 좀 처벌을 해달라, 1인 시위까지, 뭔가 당시에 인지웅 씨 방송으로 이제 윤혜영 대표가 자살까지 얘기하면서 좀 힘들어하고, 거기에 제가 되게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랬는데, 그 윤혜영 대표는 거짓말 한 것이었고, 인지웅 씨 어머니 암이 재발하셔가지고 췌장암 사기로 투병 중이셨다는 것을, 그 인지웅 씨가 갑자기 유튜브를 그만두고 잠적한 이유도 그 시위로 어머님이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이 좀 악화되었다는 것도. 그때 이제 킹두루님께서 저희 어머니 집 앞에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이제 병원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복에 좋다고 하는 그런 장소들을 여러 군데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집이 인지웅 씨가 어릴 적부터 살았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지금도 지웅 씨 얼굴 볼 때마다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무엇보다도 집안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을 지웅 씨 어머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인터뷰할 때부터 계속해서 저한테 사과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킹두루님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신익준 씨가 뒤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다녔는지에 대해서는 신익준 편에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SBS의 강경윤 기자가 있습니다. 강경윤 기자는 오메가X의 법적 공방 당시 취재 자료를 IPQ의 법률 자문, 이진호 기자의 법률 자문 하는 노종원 변호사에게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킹두루 씨의 제보에 의하면 당시에 인지웅을 완전하게 사회적 활동이 어려워지게 하기 위해 사기꾼을 주제로 왕진진, 전청조, 인지웅 세 사람을 엮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 다큐 제작을 IPQ가 하려고 했고, 강경윤 기자는 제작에 투자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윤혜영 대표의 카톡을 입수했습니다. 강경윤 기자가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허위가 섞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저를 정천조, 왕진진, 제가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다큐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말을 본인이 지키고 있는가? 저는 그거를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경윤 기자나 이진호 기자 두 분 모두요, 윤희영 대표에게 저는 좀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요 IPQ가 약간 투자 설명회를 해요.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이 강경윤 기자님을 좀 초대를 하거든요. 그 강경윤 기자님이 알바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알고 있는 그 지인 사장님을 대신 보낸 적은 있으세요. 방송국 작가님들한테 연락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강경윤 기자가 제 뒤를 털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알려줬었는데요. 요거를 되묻더라고요. 좀 연락이 희한한 방식으로 와가지고 선배 작가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영상을 찾아서 뭐 줘라 막 이러니까 왜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찾아달라 말라. 제가 뭐 소속도 아니고. 이제 녹취는 추후 영상에서 더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오메가X 쇼케이스에는 강경윤 기자, 이진호 기자, 노종원 변호사 3명이 오메가X 쇼케이스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윤혜영 대표랑 관계가 좀 깊어질 때까지도 그 오메가X가 템퍼링이 아니라고 믿고 그 인지웅은 없는 일을 만들어서 유명세를 얻으려 한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IPQ 내부 일을 알면 알수록 좀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가요, 윤혜영 대표 친오빠가 있어요. 너 이제 오메가X 템퍼링인 거 강성희 대표에게 알리겠다 가서 얘기하고 강성희 대표한테 그 돈을 받아서 그냥 나는 미국 가서 살면 그만이다 라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윤혜영 씨가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주면서 좀 오빠를 설득해달라고 했고, 설득이 돼요. 설득된 카톡을 노중원 변호사가 받아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좀 큰 은혜를 좀 입었다, 윤혜영 대표랑 주고받기도 하고, 그룹이 IPQ 엔터로 옮겨가기 전부터 원래 이제 소속사에서 일했던 한강석 매니저가 있는데, 이 한강석 매니저는 오메가X 가처분이 끝나기 전부터 IPQ에 출근해서 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저를 좀 이제 감금하고 각서를 쓰게 하고 블랙박스, 데스크탑, 휴대폰 정보 다 가져가고 가세연에 나가가지고요, 더 많은 증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진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X 템퍼링 사태를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인지웅의 경력을 건드렸죠. 오메가X 템퍼링으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인지웅의 경력을 건드리면서
물타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인지웅을 공격까지 하면서 물타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프레임 작업해서 공격했던 것들, 중국 경력, 그리고 아이돌을 가르친 거 다 사실이었거든요. 이진우 기자가 그때 당시에 증거로 들이밀었던 거 증거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증거를 내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영상부터는 주요 인물인 윤혜영, 서유경, 이진호, 신익준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영상이 다 올라간 이후에는 킹두루 씨는 가세현 채널에서 IPQ 엔터, 오메가X 템퍼링에 관한 증언을 더 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몇 달을 쉬면서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연예계에 관한 이슈를 전하면서 의욕적으로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에만 치중을 해 사람들에게 역지사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와 저의 가족이 겪은 일도 결국에는 각자의 입장이 있는 이슈를 전하면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저의 업보였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